안녕하세요. 스리퍼 여러분. 좋은 아침이죠. 11시인데 좋은 아침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잠옷바람이에요. 어디 갈 데도 없죠. 백수인데 어디 가겠어요. 집에 있는 거죠. 지금 갑자기 또 단팥빵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한 게 이 교사에 대해서 엄청 질문이 많아요. 사람들이. 나도 너무 그만두고 싶다. 너무 힘들다. 주위에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단팥빵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또 폰을 켰어요. 대부분 제 나이 또래가 아니라 20, 30대부터도 이 교직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게 진짜 그만두고 싶은지,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이 30대들은 정말 마음이 조금 아플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선배 교사로서 미안하죠. 걔들을 죄송해요. 이 30대 선생님들은 그 당시에 이 고등학교에서 거의 탑권에 든 애들이 4대와 교대를 갔어요. 공부를 무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대학도 엄청 치열하게 갔다가 그리고 임용고시를 한 번에 붙나 아니거든요. 엄청 오래 하는 사람도 많아요. 30대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한두 번 떨어지는 건 거의 기본이에요. 임용고시라는 게. 근데 탑권에 들어가서 임용고시를 치고 교사가 된 케이스잖아요. 20, 30대는. 초엘리트 애들이에요. 초엘리트 선생님들이에요. 그 선생님들을 이제 교직 사회에 딱 오니까 봉급이 너무 작아.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왜냐면 미래는 점점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다들 알잖아요. 수입이 점점 줄 거니까. 그런데 돈은 점점 많이 필요하는 시대가 올 거고, 고물가 시대에. 근데 지금의 현재로서의 내 이 공부한 거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적은 거죠. 교사로서. 그리고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갈등을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 그리고 연금도 반토막 났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대 선생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교직 사회가 보람을 주기가 힘든 거죠. 보상을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40대 이상은 대체로 그냥 입에 다는 소리가 그만두고 싶다예요. 그렇잖아요. 이 그만두고 싶다가 왜냐면 20, 30대는 어느 정도 버텼는데 40대부터는 체력도 고갈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지.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이 제가 해보니까 이 교사라는 직업이 어떤 거냐면 정신적과 육체적인 힘듦이 공존해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거든요. 서서 수업해야 돼. 목은 아파. 그리고 몸이 좋든 안 좋든 수업해야 돼요. 방학이 있잖아.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저는. 방학이 있지. 그 대신 봉급이 작아요.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 22년을 있었는데 방학 때 제대로 쉬어본 적이 몇 년 전부터예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보충 수업, 뭐 고3 담임하고 이러니까 방학 때 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방학에 대한 메리트가 있나? 그 방학을 나가고 봉급을 많이 주면 더 만족도가 높을걸요, 교사들에게. 연금이 있지만 지금 제가 22년을 하고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명예퇴직을 하니까 제가 65세부터인가 140만 원인가 연금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이 140만 원으로는 노후가 보장이 되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안 나와요. 저 지금 연금은 무슨 하나도 안 나오는데. 실제 교사들이 볼 때는 남들이 밖에서 볼 때는 조금 한가한 직업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연히 한가한 교사도 있어요. 근데 다는 아니라는 거지. 알겠지만 이 교직 사회라는 게 또라이 빼야 되죠. 또 일 못한 빙시들 빼야 되죠. 그러다 보면 정상인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이 일도 많이 하고 수업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정상인들에 대한 이 업무 강도가 엄청 세요. 또라이들은 편하지. 학교에서 일도 안 줘.
담임도 안 줘.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변중된다. 그래서 40대 이상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돌아보면 본인이 학교에 자신의 역량보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본인이 남들보다 좀 더 에너지를 쓴다거나 자기가 가진 에너지에 비해서 초과분을 학교에 쏟아붓고 있어서 힘든 것 같아요. 대체로 힘들다는 사람이 그래요. 학교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사가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들은 교직에서 자기가 초과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사를 그만둬 봤잖아요. 교사를 그만두니까 교사 그만둔 사람들을 대체로 많이 만나게 돼요. 낮에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특징이 그분들은 너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기 때문에 후회가 첫째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안 그만둔 교사들 앞에서 말을 못할 뿐이지 행복하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는 교사가 그렇게 싫지도 않았지만 다른 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교사가 그렇게 싫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만두면 아쉬움도 커요. 그리고 교사를 그만두고 나서 50대 이상이 난 집에서만 있을 거야, 놀 거야 이러면 좋아요. 왜냐하면 건강도 돌아와요. 덜 피곤하거든요. 교사 직업이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한다는 거거든요. 멀면 7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 케어도 안 되지만 자기 체력적으로도 피곤해요. 근데 이게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노? 까먹었네. 교사 50대 이상 진짜 그만두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커요. 그 대신 약간의 무료함도 느껴요. 사회생활이 별로 활동적이지 않는 선생님들은 집에서 아침밥 먹고 운동하고 그게 단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약간 무료함도 가끔씩은 느낀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건강이 돌아오거든요. 제가 교사일 때 손톱이 제대로 자란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 얇아져서 항상 찢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약간 가려움증, 이제 갱년기 같이 오니까 가려움증처럼 왔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는 손톱이 찢어진 적이 없어요. 너무 잘 자라요. 그리고 성장 속도도 빨라. 물론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피로도가 없는 거죠. 그런 장점은 있어요. 건강관리가 주다 이러면 그만두는 것에 만족도가 엄청 크다. 근데 제가 학교에 가끔 이제 동료 교사가 있으니까 학교를 갔다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학교를 나오는 길이 약간 쓸쓸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 구성원이 아니다. 나의 지위가 없다. 그리고 제자와의 이 연결도 없고 하여튼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조금 쓸쓸할 때가 많아요. 어디 갈 데가 없다. 나의 소속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제 나는 이 교사 말고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거를 환영해요. 전 그만둬야 된다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 같은 타입들은. 왜냐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는데 저는 약간 성향이 어떠냐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누른다? 아낀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70을 위해서 지금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안 사서 돈을 아낀다? 이런 타입은 저랑은 안 맞아요. 저는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중요해요. 똑같은 1년이잖아요. 똑같은 하루고 똑같은 1시간이고 그래서 지금에 약간 충실한 미래를 걱정 안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었고 하고 싶은 게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때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학교가 재미없지도 않았고 근데 하고 싶은 게 있다 했을 때 보통의 이 일반인들이 사고할 때
공무원들, 교사들이 그만두고 창업이나 뭘 하면 100% 망한다, 사기를 당한다. 그게 공무원, 교사들 1순위잖아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 말이 있는 이유는 사회에 이제 나와보면 학교라는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의 이 성향에 비해서 밖의 성향들은 더 또라이가 많다. 더 미친놈이 많다. 그리고 경쟁은 더 치열하다는 게 확실해요. 돌아보면 교사라는 집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둘러보면 교사들 중에 장남 장녀가 많아요. 그리고 큰 부자는 없어, 집안이. 그냥 적당한 집에서 공부는 조금 했어. 그런데 부모와 교사들의 말은 순종적이야. 그러고 장남이고 장녀면 4대를 올 확률이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란 집단이, 물론 안에서 또라이도 있지, 뭐 없는 집단이 없어요. 뭐 의사 집단에서는 또라이 없던가? 다 있어요. 근데 교사란 집단의 안에 또라이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 또라이의 범주가 그렇게 많진 않다. 비율이. 물론 주위에 많지. 그런 생각되는 교사들 많죠. 하지만 나오면은 그런 또라이도 정상이다. 어느 정도. 그래서 사업이나 뭘 하면 망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게, 나쁜 말로 하면 교사들이 시야가 좁고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데, 좋게 말하면 그분들은 너무나 평온하고 평범하고 순응하고 좋은 자질의 이제 그룹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범주와는 약간 다른 사람이죠. 너무나 거칠게 자랐고 부정적이고, 물론 가정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맨날 합리화는 하는데, 제 기질 자체가 부정적이고 그런 타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 집단이 친구가 됐을 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착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교사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좋지. 친구들도 다 교사가 많고. 그 집단들이 이제 그만뒀을 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다른 걸 할 때. 과연 내가 진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교사를 하면서 준비도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둬야 돼요. 제가 교사 집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뭐 다 알겠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그냥 고등학교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뭐 모두 다 통틀어서 표준화 시킬 수는 없는데, 제 주위의 친구들이나 보면 대체로 교사인 사람들이 어떠냐면, 항상 순종적으로 자라왔고 모범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좋은 자질이고 기질이 있는 건 맞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경우가 많이 없이 살았다? 잘하는 거는 뭔지는 아는 선생님도 많거든요, 동료도. 근데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행복한지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대학교를 가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취업이 잘 되는 걸 가야 된다, 그리고 4대가 좋다더라, 교사 생활이 좋다더라. 그래서 순응하면서 온 사람들이라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선택해서 해본다든지 변화를 꿈꾼다든지 이래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뭘 잘하는 것보다 뭘 하고 싶은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이대도 40대 이후 지나면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별로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뭘 하고 싶은지가 항상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면 이제 후회가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보는 동료 교사들 중에서 그만둬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쳐서, 힘들어서예요. 그럴 때는 자기의 에너지를 과하게 쓰고 있다 생각하고 그 에너지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동료 교사들에게 뭐 욕먹는 거나 아니면 질타받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자기가 체력이 안 된다, 힘들다 하면 조금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라이 교사가 있다 이러면 맞서지 말고 그냥 아유 저 미친 게 이러면서 그냥 네
피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건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죠. 근데 그걸 계속 잔상을 남겨가면서 생활하면 나만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학교 생활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엄청 머릿속에 막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었어. 막 계속 집에 와도 생각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그 다음날 가면 이게 아무 일이 아니었던 적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든지, 별게 아니었던, 뭐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이 별게 아닌 사람으로 뭐 화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과를 받는다든지, 자기 고민한 거에 비해서 너무 순탄하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을 비우는 연습을 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만둔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는 것보다. 그리고 이 회사를 그만둠으로써 모두 다 좋은 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100으로 치면 좋은 점이 한 60, 40은 아쉽고 버리는 것도 많죠. 제 평생 직업이었는데 이런 생각, 아쉬움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어디 나가면 그냥 아줌마인 거야. 어딜 가도 뭐 하세요? 이러면 무직인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교사다. 물론 교사들도 아시죠? 어디 나가면 절대 교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교사라고 하면 고정관념 있잖아요. 사회에서 쪼잔하다, 쫌생이, 뭐 고지식하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교사 안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와,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는구나. 아, 어째 저리 쪼잔할까, 쫌생일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사 집단이 그렇게 듣는구나 싶지만 본인이 아니면 되지 뭐. 하여튼 교사라는 거를 근데 나오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런 지위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생각보다 스트레스 크지. 근데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 스트레스 주지만 간혹가다 나를 웃게 해주는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 보면 내가 미소 지어지고, 동료 교사 저 또라이 있지만 가끔 우리가 한가할 때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면서 동료 교사들이랑 뭐 얘기를 하고, 뭐 어디 놀러를 간다든지 이런 공통 주제로 대화를 하고 그런 좋은 시간들도 있잖아요. 근데 나와보면 그게 엄청 커요. 그게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겠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에너지를 과하게 쓰고 있으니까 조금 조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학교가 자기에게 주는 건 크다라고 인정하고 조금 받아들여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아파가지고 그만두면 그거만큼 불행한 게 어딨어요. 힘들지만 그 학교 생활이 나에게 주는 것도 크다라는 걸 아시죠?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학교 생활 화이팅! 곧 방학입니다. 행복하게 우리 학교 생활 합시다. 화이팅! 쓰리포 안녕!